2. 식생활. 식은 운명을 좌우한다. 먹는 것은 피와 살과 생명을 가름한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식생활은 인성을 결정하여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민족성을 만들어 민족의 앞날을 좌우한다. 밥 한 그릇에 세상사가 다 들어있다. 밥이 하늘이다는 말처럼 조상들은 음식을 소중히 해왔다. 우리의 식생활은 어떠한가? 식량 자급도는 23%이다. 쌀을 빼면 5% 미만. 밀, 콩, 감자, 옥수수 등 상당한 수입 곡물들이 식탁을 지배하는데 유전자 조작이 된 경우가 많다. 또 수확 후 1 내지 3년간 저장했던 것을 10일에서 65일에 걸쳐 배로 나르는데 이때 살충제, 방부제 등 맹독성 농약을 쏟아붓는다. 빠진 곡물은 조미료, 방부제, 색소, 표백제, 탈취제 등 400가지가 넘는 첨가물이 들어가 간장, 된장, 고추장을 비롯한 라면, 과자 등 4천여 가지 가공식품이 된다. 육류는 어떠한가? 가축은 사료로 길러지는데 사료에는 17가지 이상 첨가물이 들어간다. 방목소는 6년 넘게 길러야 600kg으로 자라지만 사료를 먹여 가두어 기를 경우 24개월 만에 600kg이 된다. 문제는 초식 동물에게 육류를 먹이면 온갖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세상을 휩쓴 광우병, 사스, 구제역 등이 그 예이다. 이를 막기 위해 사료에 항생제 등 여러 약물을 넣고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성장 호르몬을 넣는다. 이러한 육류를 먹으면 인간도 기형아를 낳게 된다. 그런 고기를 먹는 국민들이 과연 건강할 수 있겠는가? 우리 땅에서 난 생명력 있는 농산물과 전통식품의 가치를 알고 적절하게 먹도록 해야 한다. 이윤 논리가 앞서는 세상에서 자기가 만들지 않는 음식으로 건강을 지킬 수 없다. 저항력이 없는 신체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 민족은 풍토에 맞는 고유의 식생활을 가지고 있는데 외래 문화가 분별 없이 들어오고 이기주의가 판치면서 식생활에서 지역 풍토 합일의 원칙을 내던져 버렸다. 조상들은 음식상을 차릴 때도 자연순환의 원리에 맞게 차렸다. 밥상은 오장오부에 맞게 목화, 토, 금, 수의 오행과 청, 적, 황, 백, 흑의 오색, 산, 고, 감, 신, 함의 오미가 골고루 섞였다. 채소도 5가지 색과 5가지 맛을 고루 섞어 먹었다. 오행, 오색, 오미를 조화롭게 섞어 음식을 만들면 독성은 가고 약성만 남아
최고의 보약이다. 또한 계절의 변화에 따른 몸의 상태에 맞게 온열, 한냉을 조절하여 여름에는 보리밥을 먹어 몸을 서늘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쌀밥과 뿌리채소, 고춧가루, 무 등을 먹어 열을 내주었다. 경제 논리로 수입 농산물이 식탁을 점령하고 편리를 미끼로 가공식이 밥상을 대신하고 있다. 영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육식, 과식, 미식을 가져왔다. 육식은 장에 많은 부담을 주고 섬유질이 없어 장이 늘어지며 숙변을 정체시켜 기능을 떨어뜨린다. 장은 약해지고 건강은 파괴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장독대 없이 건강 없다. 냉장고 문화도 바꾸어야 한다. 음식을 차게 먹으면 몸도 차게 되어 병으로 이어진다. 냉장고는 음식을 산패시킨다. 옛 음식은 대부분 발효 음식이었기 때문에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아도 변하지 않았다. 발효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장에 혐기성 미생물이 급증하여 장염을 일으키고 활성산소가 많아져 몸이 망가지게 된다. 가공식품이나 고기가 대표적이다. 음식을 간간하게 하면 냉장고의 필요성도 줄고 이웃과 서로 나누어 먹는다면 장기간 보관할 일도 적어진다. 오곡밥에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젓갈, 청국장 등 발효 음식을 먹으면 호기성 미생물, 즉 유익균이 늘고 발효되어 열을 내고 세포에 산소를 보내 유산소 체질이 된다. 발효 음식을 만들려면 반드시 장독대가 있어야 한다. 장독대를 마련해 장류만은 꼭 담가 먹어야 한다. 조상들이 장독대를 천지신명과 칠성님께 가정의 안녕을 비는 도량재단으로 정결하게 모신 이유를 되새겨 보자. 3. 의생활. 옷이 날개란 말이 있다. 옷이 품위를 나타낸다는 말이다. 체온을 유지해줄 깃털도, 털도, 두곱도 없는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옷을 입는다. 지혜가 있어 추울 때는 털이나 깃털처럼 옷을 만들고 위용을 나타낼 때는 화려한 옷을 걸친다. 맹수로부터 배를 보호하기 위해 가죽띠를 배에 두르고 다니기도 하였다.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고 사는 것은 만물의 영장으로 설 수 있게 조불주가 인간에게 내린 특권이다. 건강과 의복. 인간은 36.5도씨의 체온을 유지해야 건강하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는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 했다. 봄과 가을에는 따뜻함과 선선함에 알맞는 무명으로 만든 옷,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는 삼배나 못이 갈포로 만든 옷, 겨울에는 명주나 솜으로 두꺼운 옷을 지어 입었다. 남녀의 옷차림도 여성은 음임으로 땅의 지기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펑퍼짐한 치마를, 남자는 양임으로 상투를 틀어 하늘의 양기를 받게 하고 그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바지에 댄님을 매 체온을 맞추고 혈액순환을 돕게 하였다. 정자는 체온보다 4도 낮을 때
가장 활동성이 좋다고 한다. 그래서 조물주는 남성 생식기를 밖에 내놓아 더우면 늘어나 공기 접촉면을 넓혀 온도가 내려가게 하고 추우면 오므라들어 온도를 유지하게 하였다. 청바지는 몸에 생식기를 밀착시켜 온도 조절을 막아 정자 활동을 둔하게 한다. 젊은이들의 정자수가 반으로 줄어든 원인 중 하나가 옷에 있다. 한복은 겨울에 내복을 입지 않아도 따뜻하다. 넓은 품이 열을 갈무리하여 단열충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여름옷은 성근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고 살에 달라붙지 않아 시원하다. 삼배와 무명은 해독 작용도 한다. 여성들의 옷은 어떠한가? 여성은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 통풍이 잘 되어야 한다. 그래서 겉옷은 치마에, 속옷은 밑이 터진 가리고쟁이를 입으니 공기가 잘 통하여 생식기 질병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은 삼각 팬티는 기본이고 팬티 스타킹에 거들 등 꽉 조이는 속옷, 더하여 몸에 딱 붙는 바지를 입으니 어디로 산소가 들어가겠는가? 암은 무산소 증식 세포이다. 옷차림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염색을 하면 두뇌와 이목구비에 장애가 생긴다. 합성화학 화장품은 독극물 임의로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유방도 옛날 어머니들은 헐렁하게 생활했고 보통 4, 5명의 자녀들에게 젖을 먹임으로써 항상 열려 있었다. 요즘 여성들은 젖도 짧게 먹이고 몸매를 핑계로 꽉 도요매니 움직일 수 없고 산소도 들어가지 못하니 어찌 병이 나지 않겠는가. 허리로는 대먹이 흐르는데 허리띠를 매면 콩팥도 좋아지고 허리도 꼿꼿해지며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하여 배뇨, 배설이 잘 되어 건강할 수 있다. 옷은 품위를 나타낸다. 옷은 품격을 보여주며 신분을 나타내는 방편이었다. 일상생활에서 평상복과 나들이 옷을 구별했다. 나들이 때는 두루마기를 걸쳐 품위를 유지하였다. 옷을 단정히 입고 어찌 경고망동한 행동을 하겠는가. 생활 한복이라도 입으면 품위가 있고 행동도 더 아름다워지고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의식으로서의 옷. 혼인이나 돌, 해가변의 길한 행사에는 생명력이 있는 색상의 옷을 입었다. 혼인 예복의 경우 오색 중에서 청색, 적색, 황색 등이 선택되었다. 돌대의 색동 저고리도 마찬가지이다. 서양 흉내를 내면서 신부는 흰 웨딩드레스, 신랑은 검은 양복을 입고 혼례를 치르는데 죽음의 의식 때 입은 옷들이지 살아있는 자연의 색깔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검정색은 암흑, 죽음을 상징한다.